오늘 저희가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. 구체적인 위원장과 위원들은 아마 당에서 배포를 할 텐데 주로 이제 전당대회이다 보니까 저희 당의 이제 사무총장과 각 시도당 위원장 이렇게 위주로 치렀고요. 이렇게 좀 구성을 했고요. 예상하기로는 다음 주 초에 바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전당대회 시기와 또 룰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.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소집을 하면 아마도 빠르면 7월 초 정도에는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합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뭐 굳이 전당대회를 그렇게 오래 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도 무슨 합스부르크 왕가도 아니고 무슨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런 거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나마 선거가 끝나서 이제 상임선대위원장 없어졌네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당 지도부 체계를 좀 더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다만 이건 뭐 제 의견이고 구체적인 거는 전준희가 회의를 열어서 좀 확정을 해야지 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그 특검 추천 관련해가지고 이제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이랑 중국혁신당에만 있다 보니까 좀 특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보복성으로 좀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해에 대해서 뭐 솔직히 말하면 대놓고 보복이죠. 이게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서도 맨날 하는 얘기긴 하지만은 여당이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거든요. 여당이 특검을 왜 합니까? 애초에 수사기관 자체가 물론 어느 정도의 독립성은 보장되어 있긴 하지만 여당의 영향력, 대통령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여당은 특검을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더 빡센 사람을 써가지고 더 빡세게 조지겠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의 선이 있습니다. 자기들이 그 조직에서 쉽게 얘기하면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. 근데 이번 이 특검은 더 빡센 비정규직들 데려와가지고 한 번 쓰고 버리는 더 예리한 칼로 쓰겠다 이런 의도기 때문에 당연히 보복성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. 그런 논란을 피하고 정말로 공정한 특검을 하기를 원했다면은 국민의힘은 좀 그렇고요. 거기는 그 이해관계자고 비상계엄 책임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뭐 저희가 목리부리자는 게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하고 싶었으면은 개혁신당에 추천권을 줬어야죠.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자기들끼리 특검 추천해가지고 뭐 자기 대통령이 특검 선정해서 수사하겠다? 이거는 그냥 뭐 아주 빡센 일회용 칼춤 추겠다. 저는 뭐 그런 의도를 숨기지 않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한국 정치가 퇴보하고 있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치가 좀 안 좋은 의도가 있어도 좀 숨기고 국민들 앞에 이렇게 민망한 척이라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그냥 너무 투명하게 다들 그냥 자기 의도를 다 보여줘 버리니까 뭐 참 좀 씁쓸한 그런 현실 아닌가 생각합니다. 저희도 뭐 이 워낙 그 비상계엄 이런 부분 워낙 이 엄중한 일이라서 특검의 반대편은 차마 못 던졌지만 여당이 이런 식으로 자기 편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특검에 칼 휘두르는 거 이거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혹시 다음 대선 과정에서 당원 숫자나 지지율 좀 상승폭인데 좀 그대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 있는지라며 이번에 미래희망위원회 좀 발족한 것 같은데 좀 어떤 성격의 조직인지 저희가 사실 늘어난 당원과 지지율 사실 짧은 기간에 굉장히 큰 성장이라면 성장입니다.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선거가 소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면 아직까지 개혁신당은 갈 길이 멉니다. 저희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당원 숫자도 늘려야 되고 지지율도 더 올려야 됩니다. 그래서 방금 기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미래희망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번 대선에서 어쩌면 저희 당 사이즈에 비해서 과하게 높은 20대, 30대의 지지율을 받은 걸지도 모릅니다. 그러나
이 지지율을 지켜내고 이런 그 지지율 상승을 다른 연령대로 확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려면 일단은 또 20대, 30대의 지지율 상승폭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먼저 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. 그 티저 예고편으로 저희가 지난 월요일 밤이었나요? 화요일 밤이었나요? 그 성대에 현수막 달았던 게? 화요일 밤이었나요? 저희가 화요일 밤 12시부터 새벽 2시 반 정도까지 성균관대학교의 그 이공계 캠퍼스 수원에 가가지고 대학생 당원 모집 현수막을 게시를 했습니다. 성균관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뭐 거의 전부 아마 대부분의 대학에서 저희가 대학생 당원 모집하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요. 그렇게 해서 미래 세대 내지는 2030에서는 개혁신당이 1당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일단은 좀 확고히 하려고 합니다. 그런 바탕 위에 저희가 지금 이번 대선에서도 확인됐듯이 타 연령대의 지지율이 아직까지 조금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또 메시지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예. 거대 양당이 이제 곧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새로 선출되는 양당의 원내대표가 좀 어떤 역할이나 좀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. 솔직히 뭐 더 망치지만 않아도 다행이죠. 뭐 민주당의 원내대표 라인업은 솔직히 뭐 누가 되시든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. 제가 이제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셨을 때 좀 팬덤 정치를 극복했으면 좋겠다. 지지층보다는 특히 대통령이 되고 여당이 된 사람들은 지지층보다는 국민 전체를 보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이번 원내대표 선거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두 분이시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그나마 임기 초라서 뭐 형사소송법, 공직선거법, 법원조직법 이런 부분을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고 저희 야당들 뭐 저희 개혁신당 포함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은 누르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.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 그런 부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성의 원내대표가 들어오게 되면은 또다시 소위 말하는 개딸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무리한 입법 폭주를 하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누가 되시든 야당 아니고 이제 여당 원내대표니까 좀 안정적으로 국정을 뒷받침하는 제1당을 좀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의 말씀드리고 뭐 잘해주시리라 뭐 믿기는 어려운데 뭐 그렇게 기대합니다. 예. 최근에 이제 또 김용태 위원장이 의총 패싱되면서 국힘 내부에서 제2준석이라고 비춰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예상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. 네, 저는 뭐 예상했습니다. 예상했고요. 제가 아마 김용태 위원장님, 비대위원장께서 처음 취임하실 때 동병상련을 느끼게 될 거다, 막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얼굴마담으로는 잘 쓰여지는데요. 본질적인 기득권을 건드리면은 정말 난리를 칩니다. 난리를 치고 안 바뀌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참 답답한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. 특히 뭐 제가 봤을 때 제2의 이준석 정도 얘기를 들으려면은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님 더 가열차게 하셔야 됩니다. 아직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예전 당대표의 10분의 1도 아직은 하지 않으셨던 거 아닌가, 더 좀 빡세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. 물론 선출되지 않은 지금 당대표 격이시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반대로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임기 동안이라도 더 가열차게 당 개혁 작업에 매진하셨으면 좋겠다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. 국민의힘이 개혁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개혁신당이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좀 손해를 볼지도 모릅니다. 근데 저희가 설령 정치공학적으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우리 정치권 전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 해서 저는 굳세어라 김용태, 더 빡세게 하셔라 김용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